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 통해서 바로 고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장인 사구역에 네. 그 물건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좀 단계가 조금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대표님께 네.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장위 4구역이면 성북구의 장위 4구역에 네. 지금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좀 이 사업 속도가 빠르지 않아서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계속 네. 좀 보유를 해야 하는지 자,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이 사구역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이제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 가는데 또 이걸 또 엄청 오래 기다리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네. 기다리시다 못해 이제 지루하신 감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냥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개념을 조금 이렇게 볼게요. 네. 사실 장인 뉴타운이 최초의 계획과는 달리 사실 서울시에서 제일 큰 규모의 뉴타운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계획과는 달리 사실 이제 반쪽짜리 뉴타운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래도 한 1만 세대 이상의 많은 세대수가 들어서는데 다행히도 이 1만 세대가 한쪽으로 집중해서 몰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네네. 뉴타운 그 광역적인 뉴타운들이 해제되면 막 군데군데 꼭 이빨 빠지듯이 이렇게 해제되고 진행되고 하면서 광역적인 효과를 좀 못 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네. 신길 뉴타운과 더불어서 이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빨 빠진 곳이 거의 없이 일정 부분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 돌고 지역 역세권이잖아요. 네. 역세권이고 이렇게 6구역하고 더불어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는 장인 뉴타운의 사업 구역 중에 세대수가 가장 크잖아요. 그죠? 네. 세대수가 가장 크면서 역세권에 입지를 해 있고 그리고 이제 곧 새 아파트로 바뀌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세대수가 많을수록 역세권에 입지할수록 또 새 아파트일수록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네. 높아요. 네. 근데 이것은 최근에 서울시의 트렌드뿐만이 아니고 향후 주거시장의 방향이에요. 향후 주거시장의 방향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존 아파트하고 새 아파트랑 어떤 게 더 비쌀까, 어떤 게 가격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맨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기존에는 불과 한 10년 전 정도 생각을 하면은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기존 아파트가 항상 따라 올라가는 형상이었는데 이제는 새 아파트가 올라가면 기존 아파트는 조금 오르고 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역세권의 대단지에 많은 세대가 안착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네. 아파트로 될 거를. 그러니까 전혀 처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앞으로 제일 많이 오를 것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언제 더 가격이 또 오르는 거냐면 개발지는 항상 그렇습니다. 개발지의 부동산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개발지의 부동산 그럼 개발지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결국은 뭐 재개발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일 거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네. 이 재개발 아파트에서는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게 입주 이후예요. 네네. 예, 왜냐면 특히나 재개발 지역 이렇게 광역적인 여기 뭐 전체적인 걸 떠나서 일부 광역적이긴 하지만 특히나 광역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은 전체가 완전히 그 노후 주택가에서 아파트 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많은 것이 바뀌어요. 많은 것이. 가장 먼저 학교의 그 수준부터 바뀌고요. 또 네. 생활권의 어떤 효과부터 바뀌고요. 기반 시설에도 확충도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우리가 항상 자꾸 그 단기간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루하거나 그런데 또 재개발처럼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다. 그럼 이걸 팔까 말까 고민을 상당히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은 입주 이후까지 그냥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걸 다 떠나서 그냥 앞으로 서울 어느 지역을 떠나서 그냥 서울의 역세권에서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곳이 과연 몇 군데나 될까라는 것만 상기를 해본다라면은 충분히 보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 있거든요. 대표님 그럼 계속 보유를 하다가 네. 만약에 제가 거주를 할 게 아니고 매도를 한다 하면은 네. 입주 이후에 그런 매도를 진행하면은 좋을까요? 그렇죠. 어차피 아니면 이거는 계속 더 기존부터 보유를 보유하신 할까요? 거니까 네. 이거 1주택만 갖고 계신 거잖아요. 1주택만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 하나 있고 투자한 거거든요. 아, 이건 투자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양도세 부분이 해당이 그걸 또 따져봐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그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입주한 이후에 한 2년 정도에서 4년 정도까지 보유하는 게 차익을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양도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이 또 하나 있으니까. 네.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사업자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지금 추가로 어차피 주택을 구입하신 거니까 뭐 네. 대체주택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좀 꼼꼼히 따져본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세부적인 상담은 다시 한번 상담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조급한 마음을 조금 버리시고 그냥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시라는 의견 드렸고요. 그 보유 기간은 입주 이후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그때 돼서 또 세금적인 부분 한 번 더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여기 온수역에 네. 대흥 빌라라고 네. 거기 좀 저희가 투자 목적이거든요. 네. 지금 괜찮은지 해서 지금 한 3억 7, 8천, 한 8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재건축이 뭐 조만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떤가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구로 온수역 주변에 위치한 대흥 빌라를 이 재건축까지 바라보면서 좀 가격까지 알아보셨네요. 시세가 3억 7, 8천 정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좀 있을지 투자 가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대상 물건을 딱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거기 주위가 이제 3개의 빌라 단지가 네. 같이 재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 저층 단지들 좀 몰려 있는 거거든요. 예. 3억 7천 정도인데 혹시 뭐 대략적인 뭐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그거까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래요. 이 지역을 조금 아시는 거예요? 그냥 사무실 근처라서. 아, 사무실 근처라서. 네, 그래서 그냥 네. 거기 역도 가까워서. 네, 맞아요. 온수역 또 예. 그 1호선하고 7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고요. 그죠? 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1호선, 7호선도 환승역이 되고 네. 또 상대적으로 서울에 입지한 곳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상당히 그 관심을 많이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근데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지역 특성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행히도 지역 특성 중에 이번에 온수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관문도시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관문도시 역할을 할 곳으로 지정이 되기는 해서 지역적인 특성은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네. 문제는 현재에 여기 이제 생활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네네. 여기는 참 행정구역은 서울이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생활권을 서울 쪽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바로 옆에 역곡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좀 역곡 생활권에 조금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단점이 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우리가 주로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주로 강하게 실거주 시장이 강하게 형성된 곳이에요. 예. 그러면 실거주 시장이 강하게 형성된 곳에서 개발 사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거나 실거주자들이 이 지역에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수요자의 갈아타기용, 새 아파트에 대한 갈아타기용에 대한 수요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상승은 이루어져요. 네네. 이게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네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수준의 수익률보다는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률이 만약에 5라는 수익률을 우리가 평균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면 내가 네네. 개발지에 투자하는 목적은 5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개발지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역이 그러면 왜 그럼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지역 전체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곳에 고가의 비싼 아파트가 형성된 시장이 있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봤을 땐 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냐면은 없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공공택지 지구로 개발을 해서 약간 낮은 가격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사실상 가치를 많이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거주 측면에서 이거를 구입을 해서 이게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를 입주를 하겠다. 그렇다라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실제 내 사용 목적이 분명한 거니까. 예예. 그런데 투자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투자라는 거는 세금을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예. 이 목적하고는 안 맞는 건 분명하거든요. 예. 그래서 순순히 투자 목적이시라면 저는 좀 투자처를 좀 바꿔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예. 예, 약간 여기는 접근하는 건 이익은 분명히 남지만 그 이익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에서 접근하기는 좋지만 투자 목적에서는 조금 그렇게 썩 좋은 선택은 아니다라고 좀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아, 예. 잘 아시겠죠?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익은 있지만 그래도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은 곳이다. 투자처는 다른 곳을 살펴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또 다른 투자처 물색하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시청자분 좀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네, 저 석계역에 있는 석관 두산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 올해 3월 말에 매수했습니다. 네, 거주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아니요, 제가 일단 세입자, 전세 세입자를 껴서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매수를 했어요. 2년 뒤에 실입주 예정이고요. 아,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 성북구 석계역 근처의 석관동 두산 2부 아파트를 지금 전세 세입자를 두고 매수를 하셨고 2년 후에는 이제 실제로 거주까지 하실 목적이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좀 미래 전망이 밝아야 또 실거주 하실 때까지 보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 한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향후 한 1, 2년 뒤에 실입주 목적으로 일단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2년 뒤에 실입주 예정입니다. 아, 2년 뒤에요? 네. 일단 살펴볼게요. 석계역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예, 아무래도 그 석계역 옆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나 아직 GTS는 확실히 되지 않았지만 네네. 네, 이제 그런 호재가 이제 많아가지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집값 오를 거라고는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원래 그 월계 그랑빌 아파트를 좀 관망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부터 두산이랑 같이. 네네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올해 초에 네. 매물들이 좀 말라가다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예. 이제 매물은 없어서 예. 제가 이제 꽁 대신 닭 느낌으로 예. 이제 두산 아파트를 매수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꽁 대신 닭을 잡아서 그 닭이 맛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그 닭이 절대 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아파트 좀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개념이냐면, 자, 여기서 가장 큰 이슈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네. 그죠? 이 차량 기지를 이전하고, 여기 회사, 시멘트 공장도 이전하고, 여기 이제 복합시설을 들여오겠다. 이 개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사실상 두산도 비교적 새 아파트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래도 2000년대 이후에 입주한 하남 그랑빌이 가장 많은 효과를 볼 거고요. 실제 저게 진행이 된다라면.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미미3 해가지고 이렇게 막 많이 관심 갖는 거 있잖아요. 미성, 미등, 네. 3호. 네. 이 세 개가 이제 가장 1차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을 거예요. 네. 실제 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 그랑빌이 2차적으로 관심을 받을 거고. 왜? 이거는 개발이 되는 게 아니고 초역세권의 비교적 이 지역에서는 새 아파트니까. 네. 그리고 이게 건너와서 이게 두산 이뷰까지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대로변하고 이 철로에 단절되어 있고 중랑천이 약간 고립돼 있잖아요. 두산 이뷰가. 네.
그런 단점은 조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면 두산 이브도 움직이는 거는 맞아요. 네. 움직이는 건 맞는데 앞서 제가 시청자분하고 상담한 것처럼 가격의 상승 여력이 다른 곳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지가. 아, 그러면은 네. 제가 원래 그래서 제 그랑비에 생각은 이래요. 네. 이쪽에 어차피 지금 발을 들여 놓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단시일 내에 빠른 속도를 내고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장 이전 문제도 발생을 해야 될 것이고 대체 부지도 마련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종합적인 네. 또 지구 단위 계획도 새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년 뒤에 그 구입은 언제 하신 올해 3월에 하신 거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2년 뒤에 입주할 전세 만기가 그때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러면 2년 뒤에 입주하시고 이제는 2년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최소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건데 네.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얘가 움직여줘야 얘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석간이. 네. 우회 그 광운대 역세권 주변이. 네. 움직여주더라도 가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얘를 2년만 거주하시고 처분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아, 그럼 복비랑 취득세랑 다 해서 그 돈을 비용은, 들이더라도 그 비용은 향후 나중에 얘네 둘 가격차 벌어지는 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아, 두산이랑 그랑비랑 가격이 많이 벌어질까요? 저는 같이 간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적인 입지적인 특성과 반영되게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같이 갈 때는 네. 단절된 게 없으면 같이 가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분명히 석계역하고 광운대역하고의 사이는 분명히 대로변으로 단절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 네, 그래서 얘가 움직이면 좋은 거예요. 두산이브까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광운대역에 있는 아파트가 움직이면 얘도 움직이긴 할 거다. 네. 그런데 본격적인 개발이 얘가 진행되면은 가격차는 벌어질 거니까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기 전에 갈아타자 아예 들어가라는 거예요, 안쪽으로. 아, 저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짧게요. 예. 아, 네. 그 리모델링 두산 아파트가 98년도에 지어졌는데 예. 리모델링이 시행이 될까요? 용적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재건축은 어려운 이게 아파트여서. 25층이잖아요. 네. 25층 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층수를 더 높여야 되는데 네. 남아있는 용적률도 따져봐야 되겠지만은요. 네. 20층이 넘어가게 되면 구조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3계층 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그 기대를 자꾸 갖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4년이잖아요. 네. 4년 뒤에 분명히 안쪽으로 들어가시라고요, 그냥. 아, 예, 알겠습니다. 옹기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꼭 잘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생각과 조금 다른 의견을 좀 주셨어요. 꼭 4년 정도 후에는 더 안쪽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TV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나도 있다 하신다면 언제나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2015년도에 네. 성수동 2가 321-58번지 빌라를 샀어요. 네. 그래서 대지 지분이 4.63평인데요. 네. 현재는 1,068만 원 임대 중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을 언제쯤 잡는 게 좋을까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월세를 받으실 목적으로 빌라를 하나 2015년에 매수를 하셨네요. 거의 한 3, 4년 정도 보유를 하신 건데 성수동 2가에 321에 58번지 빌라 지금 월세 임대를 받고 계시고 자, 앞으로의 향후 전망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지역의 주택 하나 갖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일단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 세부적인 내용은요. 네. 2015년도에 구입하셨다고 그랬어요. 네네. 얼마 정도에 구입하신 거예요? 2억이에요. 2억이에요. 네. 2억에 구입하셔서 지금 68만 원 월세 받고 계신 거네요. 네네. 월세 만족하세요?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좀 적은 것 같긴 하죠.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특성이 그래요. 성수동의 특성이. 아직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긴 하지만은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중공업 지역이 아니고 인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중공업 지역인 이 2호선 있잖아요. 이게 성수역 2호선.
네네. 2호선 북측의 중공업 지역에 해당이 되고 이 아래쪽은 아무래도 주거 중심의 시장이 조금 형성돼 있고 조금 간의 수공업, 간의 업종의 중심의 회사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당연히 소득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아, 네. 네, 단지 성수동이라는 지역 특성이 언체 강하니까 이거 갖고 이제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5년에 그럼 새 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그죠? 아닙니다. 저 3년 차 됐던 거. 3년 차 된 거요? 네네. 그러니까 2012년 거를 구입하신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볼게요. 성수동은 중공업체 서울시의 중공업 종합 발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그 특성을 보게 되면 2호선을 기준으로 위쪽은 산업재생, 네. 산업재생을 할 거예요 해놓고 아래쪽 중에서 지금 1구역하고 4구역 그 한강변 쪽에 진행되고 있는 곳 있잖아요. 네. 예전에 전략정비구역. 예. 여기를 주거 중심형. 아,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이 물건 갖고 계신 이 가운데 지역 있잖아요. 네. 가운데 지역은 뭐냐면 복합이가 일단 좋은 거예요, 그죠? 아, 주거와 산업을 복합할게라고 했는데 문제는 우리 지금 갖고 계신 물건일 때가 어디냐면 성수동의 그 수제화거리 쪽이에요, 지금. 아,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이 수제화거리가 뭐냐면 여기는 복합으로 주거와 산업을 복합하긴 할 건데 여기도 주거 재생으로 하기는 할 건데 네. 특화된 거를 도입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은 특화 지역으로 세분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큰 목적의 전면 개발이 아니고 부분적인 앞서 오늘 제가 도시재생 250거 선정합니다 그 이슈에서 다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약간 재생 활동,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재생 쪽으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지금 수제화거리거든요. 네. 그리고 개발은 어느 쪽에 조금 집중될 거냐면 뚝섬역하고 서울역 사이 쪽 있잖아요. 네. 수제화거리 지나서 요쪽이 조금 개발의 확률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일단 지역적으로는 특화되면서 지역적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미래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 대규모 전면 개발이 아닌 주거 재생 활성화 중심,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통한 활성화 쪽으로, 그러니까 보존 관리 쪽으로 많이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노후화가 되기 전에 있잖아요. 네. 그럼 2012년이면 지금 한 6년 정도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6년 정도 된 거니까 한 보유하신 지 한 10년 이내에 네. 그죠? 앞으로 한 2, 3년 사이 그 정도까지만 보유하셨다가 처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성수동에서 조금 더 관심 받는 지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쪽이나 아래쪽 아니면 서울 순영 쪽에 붙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네, 이쪽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한 2, 3년 정도까지만 보유하시고 그 지역을 좀 갈아타게 해보는 걸 추천드렸으니까요. 그때 또 물건 보시고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235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한남 3구역에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저도 이거 답을 좀 알 것 같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떤 답을 알고 계실까요? 네, 당연히 보유하셔야겠죠. 왜냐하면 한남 뉴타운 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추고 있고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고 실질적으로 새 아파트로 바뀌고 나면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곳이 한남 뉴타운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건축심의까지 통과한 이후에 그 면적의 오류 때문에 지금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은요. 그래도 그 어떤 곳보다 한남 뉴타운의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용산 자체가 입지가 좋죠. 왜냐하면 3도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보유하셔도 괜찮겠다라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빠르게 또 다음 시청자분들의 사연도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730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용산구 서계동에 투룸 신축을 다세대를 보고 왔습니다. 가격은 3억 원이 넘는데 역과의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용산 지역이긴 해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서계동에서 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아마 청파동 쪽에 붙어있는 서계동인 것 같아요. 서계동은 전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역 쪽에 붙어있는 쪽은 그쪽을 좀 벗어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계 청파동을 딱 판단하실 때는요, 한강로를 중심으로요, 용산을 놓고 볼 때 한강로를 중심으로, 한강로가 딱 중심이고요. 내가 정면으로 딱 봤을 때 한강로를 중심으로 놓고 한남뉴타운이 있는 오른쪽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리고 한강변을 쪽에 있는 아래쪽 동부이촌동이나 서부이촌동, 그리고 그 정비창이 있는 부분, 여기 개발의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그나마 용산권에서 제일 저평가된 데가 서계청파동이다. 물론 시간은 10년 정도 장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용산 전체적인 그림의 틀을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이 당연히 현재 가격으로는 비싼 것 같지만 투자금 자체가 용산 권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으로 접근하시라는 조언과 함께 자, 마지막 시청자분들의 사연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뒷번호 8346번 쓰신 시청자분께서 영등포구 신길 5구역에 SK뷰 25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를 해야 할지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의미가 아마 오늘 상담하신 분들의 그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것도 역세권에 당연히 처분할 이유가 없겠죠. 처분을 하더라도 입주 이유까지 가져가야 되겠죠. 특히나 신길뉴타운에서 7구역 못지않게 입지가 좋은 곳이 5구역이고요. 5구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까지 품고 있죠.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품고 있으면서 향후 신림선이 들어오게 되면 환승역으로 바뀌는 곳, 더블역sek으로 바뀌는 곳, 그만큼 미래 가치가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입주 이유까지 보유하셔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